딱 하나의 파트씩만 제가 비문학 하나 시험에 나오는 걸로 하나씩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지만 제가 국어 선생님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국어에 투자한 공부한 시간이 가장 많아가지고 그냥 국어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아는 편입니다. 제가 국어를 못해가지고 다른 거는 재능이 충만한데 국어에 대한 재능은 없어서 어떻게 분석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나. 앞에 화작은 안 할게요. 화작은 알아서 하세요. 화작 분석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자 먼저 여기 첫 번째가 이게 비문학인데 자 16번부터 비문학이 이렇게 샥 나오죠. 제가 비문학을 하나만 뽑아서 요건 안 뽑았어요. 비문학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문학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비문학이었고 두 번째 문학이 보면 이번에 고2 거예요. 21번부터 25번이 이게 첫 번째가 고전시가라는 부분입니다. 시조. 고전시가라는 부분과 여기 나에서는 뭐다? 고전소설 아닌 뭐 수필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필이 섞여 있는 겁니다. 현대문학의 수필 같은 거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고전시가를 섞어서 출제를 했어요. 세 번째는 또 비문학이 나왔죠? 앞에 비문학은 인문이라면 여기는 과학 제재입니다. 과학. 그 다음 네 번째가 여기가 뭐냐면 이게 고전소설이라는 부분입니다. 고전소설. 이게 이대봉전. 자,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미리 여러분들이 미리 이 작품이 뭔지 이대봉전이 뭔지 알았다면 훨씬 푸는데 쉬웠겠죠. 그러니까 작품 분석을 많이 하고 내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이 웬만한 18종 문학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다 다뤄보다 보면 이 문제를 풀기도 전에 이대봉전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으면 훨씬 쉬웠겠죠. 앞에 나왔던 수필도 마찬가지, 시조도 마찬가지, 많은 작품들을 다뤄봐서 내용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훨씬 쉬웠겠죠. 저는 이대봉전이 뭔지 알고 저는 여기 앞에 나왔던 이 시조도 저는 어떤 시조인지 알아요. 제가 뭐 10년 동안 그걸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 워낙 많이 했어서 이 시조가 뭔지 그리고 이 수필, 솔직히 수필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수필까지 다 알 순 없어.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기 밑에 있는 이 사자성어는 실력이에요. 경거망동. 고2들한테 물어봐야지. 고2 문제인데 빨리. 경거망동. 신신당부. 애걸복걸. 너희들이 잘하는 거. 이실직고. 행설수설. 네, 신신당부는 이렇게 당부하는 거. 그러니까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면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자, 당신들의 천국이 유명한 소설 제목이 소설입니다. 앞에 나왔던 지금 지금 보세요. 고전시가 하나, 그 다음 수필 하나,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고전소설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현대소설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배심원 비문학.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드디어 시가 나옵니다. 시 두 편인데 여기는 시 두 편이 나와서 문제를 풀린 겁니다. 유형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시. 현대문학 하면 뭐 시, 소설, 수필, 희곡 아닙니까? 수필 아니면 희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 한 문제, 소설 한 문제, 수필 또는 희곡 한 문제 끝. 그 다음에 고전문학에서는 고전시가, 고전소설 다 나왔죠? 그 다음 비문학 3, 4개 이렇게 시험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석을 맨 처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내가 뭐 줬죠? 21 먼저 우리 고전소설이랑 수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말한 방법이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21번 네? 그거 8페이지요. 21번요. 자, 한 장 넘기세요. 21번. 무조건 먼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알다시피 보기를 분석하잖아. 가와 나의 공통점이죠. 그러면 반어적 표현에 대해서 1번을 보자마자 반어적 표현 성어. 그럼 반어적 표현에 대해서 모르죠? 그럼 반어적 표현을 먼저 뭐 해야 돼?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야겠죠.
반어적 표현도 모르면 노트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어적 표현부터 개념 정리해야죠. 노트에 정리해야죠, 이거. 그 다음에 현실, 비판, 의식 표시해놓고 대조적인 방식, 삶의 모습, 고사를 활용, 반성, 현재 삶을 반성, 계절감, 어휘, 그 다음에 상황을 생생, 역설적 표현. 역설적 표현은 뭐예요? 그럼 반어와 역설의 차이는? 역설은 현실이랑 말이 안 돼. 안에 속뜻이 있어요. 역설하면 모순이 떠올라야 돼. 모순이어야 돼. 말이 안 돼요. 방금 말한 말이 안 돼요. 반어는 반대로 말하는 거야. 죽어도 아니 보내드리오리다. 찬란한 슬픔. 적어 놓으세요. 역설하면 찬란한 슬픔이면 찬란한 슬픔. 슬픔은 뭐야? 어둡고 괴로운 건데 찬란한이라는 좋은 뜻을 붙였죠. 이게 역설적 표현입니다. 어떻게 슬픔이 찬란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모순이잖아. 앞뒤가. 괴로운 슬픔은 어울리지만 찬란하다라는 말은 슬픔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요거를 갖다 붙임으로써 표현을 좀 더 깊게 하는 게 역설적 표현입니다. 나를 가시리에서 나를 밟고 가라. 진짜 나를 밟고 가세요. 카타르시스 느끼는 사람 아니잖아. 밟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잖아. 밟고 가세요가 실제로 밟지 말라는 말을 밟고 가라 그럴 거면 이렇게 반어적으로 반대적으로 말하는 게 반어적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겠죠. 분석이라는 게. 두 번째, 그럼 답지에 있으면 답지에 보면서 하고 답지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이버를 찾든 찾아야겠죠.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책에 보면 반어나 역설이 없는 책은 없어요. 다음, 가는 자연 속에 응거하며 풍류 즐기는 처사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 예찬. 그 다음에 벼슬길이 뭐에서? 위험에서 세속적인 삶을 멀리. 이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해야 됩니다. 다음, A와 말하는 방식. 그럼 A의 말하는 방식이 있겠죠. 일단 먼저 보기의 해석부터 연습해야 돼요. 분석이라는 게 첫 번째가 각 문제에 대한 보기 분석이야. 적어 놓으세요. 문제에 대한 보기 분석. 일단 각 번호마다의 번호 보기부터 먼저 무슨 말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죠. 1번, 다르게 행동한 거를 뭐예요? 비판.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감정 호소. 말의 허점을 논리적 반박, 지식 과시. 하늘이 보통 이 3번은 답이 될 리가 없어요. 보통 이런 거는 지식 과시라니요. 상대방이 가진 능력을 인정하면서 성과를 치하. 치하가 뭔데요, 정민아? 그러니까 어휘가 약한 거야. 내가 공부를 하다가 치하라는 단어를 모르면 뭐 해야 돼? 빨리 국어사전 검색해가지고 치하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치하 아는 사람 뭐예요? 낮춰보는 거 아니에요? 응? 낮춰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뭔가 공을 내리거나 잘하는 일이 있을 때 상을 취한다 뭐 그럴 때 네, 뭔가 잘하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높이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맞아. 이루원.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하고 이루원에 보세요. 인정하면서는 그리고야. 자, 이게 맥락을 잘 봐. 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루어낸 성과를 왜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올리겠죠. 치하는 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동조. 한 척하면서 안심시키고 있다. 이게 한자성어로 뭡니까? 설렘이요. 적으세요. 월, 동, 주라는 단어입니다. 아, 씨발, 존나, 씨발. 내 섹시. 좋죠. 오래됐지만 5월 동주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모르는 사람 검색해보세요. 배 타고 가다가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칼 숨기고 있는 게 5월 동주의 뜻입니다. 거짓으로는 동조를 하는 척 하면서 안심시켜가지고 칼로 찌르겠다 이겁니다. 어제 마피아 할 때 그래서 이런 거죠. 다음, 보기를 참고해서
기역 미음을 이해하신가? 먼저 분석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거야. 먼저 무조건 답지 보고 뺏기려는 게 아니라 각자 정확하게 자기가 보기에 대한 파악을 했나를 보는 게 먼저예요. 나 작가인 이학규가 신유박해에 연루되면서 유배되었을 때 창작된 작품이다. 신유박해 뭔지 알아요? 채은아? 그럼 뭘 해야 돼? 신유박해에 대해서 사전 찾아봐야죠. 이게 다 이런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신유박해가 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유박해가 뭔지 알았다면 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럼 당연히 내 검색해서 신유박해가 간단하게나마 지적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신유박해는 천주교 쌍리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박해는 그래서 나그네가 들려주는 유기를 통해 깨달은 바를 드러내는 작품이고, 나그네는 분명히 나그네가 포인트인데, 나그네는 자신의 직접 경험도 하고 노비를 관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훈 전달, 이렇게 딱 표시를 했겠죠. 자, 이렇게 먼저 복습이라는 게 맞춤 문제든 틀린 문제든 표시를 합니다. 또 기억 다 표시해야 돼. 보기란 보기는 다 표시를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내가 이거 A, B 안 했네. A, B도 A도 자, 모두 소망과 관련 있는 공간. A는 좌절, B는 성취. 또 이상적 공간인데 얘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세 번째, 실제 삶의 공간. 만족감을 느낀다, 열악함을 느낀다. 그 다음에 현실과 갈등하는 공간. 갈등이 심화, 갈등이 해소. 모두 회상의 공간. 삶에 대한 회상, 타인의 삶에 대한 회상이에요.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봤을 때 이 정도로 분석을 한 다음, 이거는 진짜 조금 개쩌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보기 5개 있죠. 지금 5문제. 이거를 머릿속에 다 넣고 풀면,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을 읽다 보면 알아서 이렇게 보세요. 분명히 이 보기 5개 있죠. 이 5개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고 문제를 풀면요, 풀다 보면 이거 보기 저건데 하면서 넘어가서 답 체크하게 되고, 풀다가 넘어가서 답 체크하게 되고, 풀다가 넘어가서 답 체크하게 됩니다. 이게 토익 할 때도, 영어 토익 할 때도 똑같아요. 5문제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을 하면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거 연습하면 늘어요. 나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연습 많이 했어요. 고3 때 연습하면 는니다. 뭐다고? 문제를 볼 때 먼저 바로 제시문을 보기 전에, 이거를 먼저 읽기 전에 보기를 약 1분에서, 여기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은 1분에,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머릿속에 넣어놓고 문제를 풀다가 넘어가서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단 A와 B를 이해하니까 얘는 굳이 먼저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다 읽지 마세요. 자, 문제 푸는 기법이에요. 잘 보세요. 가와 나의 공통점이니까 이거는 먼저 읽고 가야 될까 안 읽고 가야 될까? 이거는 먼저 문제를 제시문을 읽기 전에 무조건 읽어야 돼요. 이건 읽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풀다가 답이 나오지. 얘도 보기를 통해서 가를 감상해. 그럼 보기가 가를 읽기도 전에 가에 대한 힌트를 줄까 안 줄까? 힌트를 주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읽고 표시해놓고 가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일일이 1수부터 6수까지 얘는 읽어야 되는데 얘는 먼저 읽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얘는 읽을 필요가 먼저 없겠죠. 왜? 나중에 가 하면서 1수 하고 여기 1수 와서 확인하고 2수 읽고 확인하고 3수 읽고 확인하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해결하는 거야. 이건 그때예요. 그때 해결하는 문제예요. 이 보기는 먼저 읽고 출발하되 얘는 그때 해결하는 문제인 거예요. A의 말하기 방식은, 이거는 그냥 볼 필요도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건 읽을 필요가 없죠. 왜? 나중에 A 나오면 그때 가서 A 해결하면 되잖아. 그럼 이건 읽을 필요가 없죠. 마지막에 뭐라 돼 있어? 보기를 참고해서 기역 미음이니까 이 보기는 뭐 할까? 먼저 읽어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기역 미음은 그때 기역 나올 때마다, 니은 나올 때마다 그때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파트는 어디다? 여기는 문제를 읽기 전에 요거 읽고 시작해야 되고, 여기도 읽고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해야 돼? 여기는 A 할 때 하면 되고 읽을 필요 없고, 여기도 A, B 할 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읽고 시작해야 되고예요. 제가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쳐준 부분은 먼저 이거를 읽고 나서 드디어 여기에 풀어나가는 겁니다. 시험 칠 때. 근데 지금은 제가 분석법을 알려드리니까 분석법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풀었잖아요. 분석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다 표시하는 거예요. 기억. 기억도 표시해야죠. 이제 공부를 해야죠. 어떻게? 기억. 작가가 얻은 병의 구체적인 증상을 언급해서 유배의 어려움을 기억이 드러내고 나는 뭐예요?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노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고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리라는 걸 일깨우려는 나그네의 의도가 있고 나그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작가가 오래 간직하고자 했음을 알려주고 표시를 해주겠죠? 드디어 요 공부가 끝났습니다. 벌써 이것만 5분에서 1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드디어 이제 문제를 넘어갑니다. 하면서 한 수 한 수를 분석하는 거예요. 답지를 보면 이거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답지 보면 어떻게 보통 답지에 보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시뮬에 답지 좀 줘봐봐. 시뮬 같은 거 답지 있는 사람? 답지 없어 지금? 저기 있어? 밖에 있어? 나다 싶으면 나가가지고 하나 가져오자. 나다 싶으면 답지 하나 가져오자. 아유 역시 성우가 착해요. 야 우리 성우는 진짜 착해요. 잘 지내. 손맛. 쎄 운동 좀 하는데. 성희롱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성희롱 아니에요. 아이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하지? 보세요. 네. 보면 여기 보세요. 놓치지 말자 갈래 성격 제재 주제 특징 고전소설 허전 고공가 갈래 형식 성격 특징 구성 특징 기승전결 다 나와있죠. 심지어 지문 고난도 지문 이해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을 해보고 이 답지를 통해서 뭘 해야 돼? 비교 분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석한 부분과 어느 쪽이 나와 있는 부분이 같은가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제가 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의고사 이런 답지는 답이 엄청 간단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청풍 명월이 적어보세요. 자연이에요. 청풍하면 자연이고 명월하면 자연이에요. 물론 여기에 저는 분석이 없어서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걸 토대로 할게요. 저도 이거 그냥 아무거나 뽑은 거라 가지고 학생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확실하게 막 무슨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분석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려고 여러분들 하는 거니까. 자 갑시다. 뭐냐? 자연을 좋아해서 뭐예요? 창을 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명월, 또 자연을 좋아해서 잠에 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겠죠. 왜 이 자연을 놔두고 혼자 어디 갔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을 두고 혼자 어디 갔냐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장록이 뭐라 돼 있는데요? 벼슬과 녹봉. 일단 자연을 놔두고 어딘가 갔어예요. 여기서 가에서 알 수 있는 건 자연을 놔두고 어디에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뒤에 넘어가 봐야 됩니다. 앞에서 어디 아까 전에? 그래서 이걸 주는 거야. 앞에서 어디 있어요? 일수. 명월이 뭐예요? 저와 잠을 자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자연 친화적 삶을 보여주고 있군.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앞에서도 표시했을 때 뭐예요? 자연 속에서 응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난리죠.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수를 보는 거예요. 뭐예요?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장록, 벼슬을 마음에 둘까? 그냥 단순히 뭐를? 조그마한 띠집을 시냇가 위에다가 이루었기 때문에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다치었소. 다치었소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록을 뭐예요? 벼슬을 마음에 둘까? 그냥 조그만한 집을 어디다가 시냇가에다가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뭐 잠에 빠졌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하면서 여기 이수를 보는 거예요.
장록을 마음에 두지 않고 벼슬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문을 늦도록 닫아두는 것은 앞에서 닫아둘 거가 문을 닫아놨다는 뜻이겠죠? 세속적인 삶을 멀리 하려는군. 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 벼슬이 위험해서 세속적인 삶을 멀리 하려는군. 아주 연결이 잘 되죠?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를 보면 해석이 돼 있어. 일수, 이수. 답지 해석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는 사수니까 사수까지는 한꺼번에 읽어가야겠죠? 사수까지 읽어가는 거예요. 답지를, 저는 지금 답지가 없어서 제가 답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답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위에 책을 놓고 아래에 신을 내어라. 이봐, 아해야. 날 볼 이, 그 누구라고 알겠는가? 뭐를 맛보러 왔다? 의미가 불분명하나 묻어둔 술로 보임. 술을 맛보러 왔다. 그냥 술 먹으러 왔네. 두고 또 두고. 욕심이 그지없다. 욕심이 없어요 지금. 나는 내 집에, 이제 A 나왔어. 나중에 A 풀어야 돼. 내 집에 내 색간,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이불 이런 걸 색간이라고 하죠. 살펴보니까 우습다. 왜 웃었냐면 낚싯대 하나, 돈이 없는 거야. 낚싯대 말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낚싯대 하나 외에는 거칠 것이 전혀 없더라. 내 색간을,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보니까 나는 욕심도 없고 재산을 보니까 낚싯대밖에 없다. 우습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수예요 하면서 사수를 가기 전에 아직 사수 안 끝났나? 끝났네. 사수 문제 또 가는 거예요. 사수. 그지 없다라고 한 욕심은 자연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하려는 마음. 자, 사수에서 그지 없다라고 한 욕심인데 욕심은 뭐예요? 욕심은 세속이죠. 욕심은 세속적이고 벼슬이 아닙니까? 욕심은. 욕심은 뭐예요? 자연과의 합일이 아니잖아요. 욕심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죠. 욕심이 그지 없다까지, 욕심이 그지 없다를 다 합치면 자연과의 합일은 맞지만 이 욕심이 그지 없다에서의 욕심은 벼슬이자 세속이자 욕망이자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건데 이 욕심이 어떻게 자연과의 합일입니까? 답은 3번이겠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답지의 해설을 읽어봐야 돼. 답지의 해설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읽어봐야겠죠? 자, 답지 해설 읽어볼게요. 22번, 3번. 22번에 3번 뭐라고 돼 있냐면 사수에서 그지없다고 한 욕심은 다음 행과 대비되어 속세 사람들의 끊임없는 욕심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연과의 합의를 지속하려는 마음으로 이해할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이 뭐예요? 욕심은 다시 여기서 뭐라고 적어놨다고? 끊임없는 속세 사람들의 끊임없는 욕심. 그럼 여기다 적어놓겠죠? 속세 사람들의 끊임없는 욕심. 적어놓는 게 이게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답풀이에 보면 1. 명월이 좋아 잠을 자지 않는 행위는 자연과의 합의를 도모하는 행위이므로 자gin치적인 삶을 못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필기할 거 없고, 이수에서 장록은 벼슬과 녹봉이라는 의미로 세속적인 가치를 지닌 소재에 있다. 늦도록 문을 닫아두는 행위는 똑같은 말, 이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또 넘어가고. 4번 오수에서, 자, 오수에서 또 오수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복습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뜯어보면 하나 하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뻥 안 치고 한 문제당 20분씩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를 분석하는데. 산이 또 뭐겠어요? 또 적으세요. 자연이에요. 자연. 산과 물은. 자연이 한결같이 높고 계속 잘 끊임없이 흐르죠. 그래서 처간 어디에서? 초야. 시골에서 인지한. 인지는 안 나왔지만 뭐 인자한 좋은 뜻이겠죠. 이 군자라는 사람은 이 자연을 즐기하겠죠. 자연을 즐김. 오수는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뭐 했어요? 예찬했겠죠. 내가 왜 자연 예찬을 어디서 알고 됐냐? 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 내가 이거를 봤었거든. 자연을 예찬한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오수에서는 산과 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자연물의 변함없는 모순을 예찬. 아주 아름답죠. 그러면 찾아봐야지. 자연물의 변함없는 모습이 어디 있죠? 자연물의 변함없는 모습이 어떻게 있었어요? 아까 전에 한결같이 높았으며 날날이 흐르느냐. 한결같은 모습 적어놓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 이게 공부 분석이죠. 뭐가 공부 분석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달랑푸고 답지 보고 1분 만에 때리치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성적 오를 수 없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상위권들은 이렇게 다 분석합니다. 특히 1등급 맞는 애들은 나중에 안 해도 되지. 이제 분석 실컷 다 했으니까. 근데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육수 보야 되는데 육수. 그래서 라스트 육수. 오두미 뭔데? 얼마 안 되는 봉급, 조그만한 돈을 위해서 홍진이 적어놓으세요. 홍진하면 속세라는 뜻입니다. 홍진, 속세. 오둠이 뭐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을 위해서 속세에 나가지 마라. 속세에 가지 마라. 바람비 어지러워. 이게 바람비는 뭘 나타내냐면 이게 고전시가라서 그래요. 바람비는요 간신을 의미해요. 간신. 바람이랑 비는 보통 간신들을 의미합니다. 간신들이 어지러워. 간신들이 흘러 넘쳐가지고 칼과 톱이 무섭다. 벼슬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거죠. 칼과 톱이. 나중에 실컷, 슬코는 실컷이야. 나중에 실컷 뉘우칠지언정 기구해서 뭐예요? 갈림길에 갈래나 가닥이 뭐예요? 많다 하여라 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뉘우치다, 기구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되 볼까요? 당연히 뭐예요? 홍진과 거리를 두면 홍진이 속세죠. 속세와 거리를 두며 칼톱이 무섭다고 하는 건 벼슬길이 위험한과 관련이 있겠죠? 벼슬길이 위험한과 관련이 있겠죠. 딱 하면서 드디어 이 한 문제의 분석이 끝난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죠? 이게 한 문제가 분석이 된 거예요. 그럼 약간 30초 좀 쉬어주고 잠깐만요. 함부로 공부할 거 들고 요 방으로. 그거 해야지. 수학 해야지. 수학. 그거 3-2 하다가 모르는 거 질문해. 예은아, 수학 모르는 거 있어? 네, 그럼 들어가서 질문하세요. 동열아, 수학 모르는 거 있니? 네. 가서 질문하세요. 뭐야? 어디 가는데요? 지금 수업 들어가는데. 자, 다음 문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엄청 급해? 참을 수 없을 지경이야? 네, 그러면 자 합시다. 이거 하나 하는데 졸라 오래 걸리겠네. 드디어 22분 하나 끝냈는데. 그래서 제가 국어 강사를 안 하는 거예요. 국어는 국어 선생님들은 엄청난 선생님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요. 집중해야 돼요. 지금 분석하는 방법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가와 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읽었어? 가를 끝냈죠. 가를 끝냈기 때문에 가에서 우리가 제낄 수 있는 걸 제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가에서 뭐예요? 반어적 표현 있었어요? 반대로 말한 거 있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1번은 가에서 옆에다가 이걸 가나를 적어야 돼. 가나. 일단 가에서는 없었다. 1번 없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2번 대조적인 삶은 있었어요? 두 번째 대조적인 거 없었죠? 네. 뭐가 없었어요? 속세와 자연 대조적인 삶의 방식이잖아요. 속세.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아니오라고 한 사람들은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뭐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연과 장록 동그라미 세모 쳐보세요. 청풍명화는 동그라미 장록 세모 욕심 세모 산과 물 동그라미 홍진 세모 바람비 어지러워서 칼톱이 무서워라 다 세모.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이 내용은 뭐예요? 속세와 자연을 명확하게 비교 대조한 상황이죠. 그래서 나는 뭐예요? 대조적인 방식을 추구해서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맞습니다. 이거죠. 3번 고사를 활용했다. 고사 나왔어요. 고사 활용했어요. 3번 대답 안 하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고사를 활용할 때 할 때 고사가 뭔데요? 한자 사자성. 사자성 아니에요.
와우. 고사. 자, 이럴 때 모르면 사전을 찾아봐야 돼. 빨리 아무나 빨리 고사를 활용해서 고사 빨리 검색하세요. 옛고. 사는 무슨 사인지 몰라요. 고사. 맞아요. 말이에요. 말하는 사예요. 고사를 활용할 때 고사 뭔데요? 크게 말해보세요. 저 고사가 여러 개. 고사는 유래가 있는 옛날 일. 뭐라고? 유래가 있는 옛날 일이에요. 그 고사 아니에요. 유래가 있는 옛날 일. 예를 들면 춘향전에 있었던 일화 있죠. 춘향전과 관련된 일화를 데리고 온다거나 예전에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일을 그런 거를 고사를 활용한다라고 해요. 고사를 활용해서 고사를 활용하여라는 걸 네이버에 쳐보면 고사를 활용하여 이렇게 딱 쳐보면 네이버에서 고사를 활용한 예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보면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뭐 문제 있어? 화장실이 급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고사를 활용하는 내용이 없어요. 저희 이거 하고 나면 국어 안 해줄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빨리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 있었어요? 아니요. 없죠? 계절감 없죠? X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지에도 이렇게 하나하나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답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본인이 먼저 요거를 해놓고 답지랑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3등급 이하는 제가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청할게요. 미안한데 진짜 3등급 이하들은 진짜 이거를 안 해요. 안 하고 오직 뭐 하려고 해. 그냥 답지를 보고 눈으로 읽고 끝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참고로 저는 한 번도 3등급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능은 3등급이 나왔어요. 족같네. 생각이 빡치네. 저 3등급 저 3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국어 때문에 대학을 망했네. 자,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해보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1, 2등급도 이거 해보면 틀리는데 3등급 이하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는 왜 틀렸을까? 나는 왜 몰랐을까? 저도 예전에 요거 할 때 내가 실질적으로 OX 이거 쳐보면요. 한 70%만 맞고 30% 틀렸어요. 그 30%를 왜 틀렸지라고 고치는 과정에서 사고력 증진되고 그 고치는 과정에서 내가 놓치는 부분 있죠. 고사를 활용하여라는 말을 솔직히 정민아 몰랐죠? 그럼 노트에 뭐 해야 돼? 정리해서도 고사를 활용하는 걸 적고 요것만 적어야 돼. 고사를 활용하는 예시까지 적어야 돼. 예시도 적어야겠죠. 그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고사를 활용하여라고 딱 치기만 하면 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이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정리를 같이 해줘야겠죠.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인데 내가 계절감 나타내는 어휘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계절감이 나타내는 어휘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또 네이버에 뭐 해봐야 돼?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무슨 예시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게 공부입니다. 5번 역설적인 표현. 앞에서 역설적인 표현 있었나요? 가에서? 역설적인 표현 있었나요? 모순되는 말. 없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X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답지를 봐서 그것을 틀린 걸 찾기 게임이야. 국어는 틀린 걸 찾아서 그 사고력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의 실력이 증진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드디어 21번도 끝났고요. 그 다음 A의 말하기 방식 할 때 A 아까 나왔나요? 대문자 A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 다음에 A는 나왔죠? 소문자 A. 아까 소문자 A가 뭐였는데요? 내 집. 이 내 집. 이 어디고? 자연에 있는 내 집. 낚싯대 하나가 있는 내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고 풀려고 했더니 일단 B를 모르는데 A를만 해놓으면 좀 애매하니까 이럴 때는 좀 B를 같이 하고 갑시다라는 거죠. B 갑시다.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수필 분석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뭘 했다 방금? 시조 분석하는 방법을 해준 거예요. 이제 시조는 끝났어요. 두 번째 수필입니다. 수필하면 자전적 성격이라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스피디하게 읽어줘야 돼요. 자,
간다. 내가 사는 집, 여기도 내가 사는 집이에요. B가 내가 사는 집이에요. 내가 사는 집은 높이가 한 길 못 되고 너비는 9자 못 되고 인사를 하려면 천장에 닿고 밑줄 치면서 딱 적어 놓으면 되겠죠. 가난하다는 말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집이. 크기도 작고 인사를 하면 천장에 닿는다라는 건 정말 작다라는 거잖아요. 가난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잠을 자려면 무릎을 해야 되고 한여름에 햇빛 쬐면 창문이 떠다르고 나라는 10개의 넝쿨이 되면 갈아주었고 그러자 모기와 파리떼들이 어둠에 서시하고 뱀이 산을 웅크리고 있고 어두운 밤에 일어나 등쳐 들고 살펴봤더니 가물 가렵기도 하고 굶꾸라지치고 안타깝네. 이리저리 움직여 쏘아다니기 더럽다. 이를 걱정하고 신경 쓰느라 병이 병이 생겼네요. 이게 소갈증이 심해지고 가슴이 막힌 듯 답답했다 하면서 가를 기억을 가는 거예요. 작가의 얻은 병이 소갈증이라는 구체적인 증상을 언급했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유배됐을 때 있으니까 유배 생활에 어려움 아무 문제 없죠. 25분에 1번 되는 거예요. 하면서 1번을 날리는 거죠. 25분에 1번을 이렇게 날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니은. 자, 니은을 가면 되겠죠. 니은 갑시다. 니은까지는 또 쭉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랑 같이 풀면서 가는 거지. 다 읽고 다시 풀려면 한 세월 걸려요. 찾아온 손님에게 이런 사성을 찾아오는 말했다 달라졌다. 서울에서 나그네. 이제 드디어 나그네가 등장한 거예요. 이런 거는 좀 표시를 잘 해놔야겠죠. 나그네. 나그네가 내 말을 듣고 뭘 해줬다? 위로를 하였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겪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표시를 해야죠. 얘는 뭐 했어? 또 얘도 봐세요. 가난 장사. 가난하여 장사를 했다. 나루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수령 보좌관 간원이 먼저 내실을 찾지 않지 서늘하게 지내고 바람 부는 곁에 시원한 평상은 아종과 역지들이 차지하지만 오지부터 벽을 뚫고 관성물이 받쳐들고 대가리 각각 반대를 쫓아야 너무만 하기도 했지요. 그러고서는 누구 다쳤으면 우리네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이틀 밤 묵고 지내는 곳입니다. 결국 대조되죠. 이 개새끼들은 존나 좋은 데서 자는데 나는 족같은 데서 잤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얘들은 서늘하고 좋은 데서 잤지만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엄청 빈대를 쫓아내는 곳에서만 우리는 잤다. 우리는 왜? 가난했기 때문에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략 하면서 니은을 끝냈죠. 니은을 끝냈으니까 우리는 니은을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와리가리를 잘 쳐야 돼요. 니은. 나그네가 직접 경험했죠.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했다. 니은 너무 좋죠. 직접 이야기를 했죠. 경험을 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또 막상 국어가 안 어려워 보이죠. 고2 건데도 불구하고. 참고로 1등급 91이었습니다. 여기 고2 번 모의고사. 그런데 여간치 노비를, 자 이제 드디어 또 누가 등장해요? 노비 등장합니다. 나는 왜 노비가 중요한지 왜 알았어요? 노비가 왜 중요한지 왜 알았어요? 나그네와 노비를. 아까 전에 내가 뭐라 했어? 여기서. 그래서 이걸 표시하는 거야. 나그네, 노비를 관찰. 아까 표시했었죠?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읽다 보면 나그네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노비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를 안 해놓으면 뭐가 중요한지 1도 힌트를 얻을 수가 없죠.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와 노비. 왜 보경아 눈이 가려워? 보경아 어쩔 수 없어. 네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수업을 하다 보면 네가 제일 잘 보이는데 거기서 네가 빡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채연아 눈 보여? 오늘 렌즈 하고 왔어? 잘 보여? 네가 여기서 거의 주인공이야. 이 앞에 있는 너희 3명이 제일 잘 보여요. 보경아 자신 없으면 뒤로 가고. 지하서 공부할래? 아니면 여기서 할래? 여기서 하려면 뭔가 존나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래야 내가 수업이 돼요. 다른 과목은 상관없는데 국어는 이게 좀 약간 민감합니다. 학생들의 반응과 이런 게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노비를 관찰한 모습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노비가 중요하다라는 걸 캐치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노비를 보면 또 때가 잔뜩 낀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부지런히 소나말과 부주이 오가면서 일단 여기는 뭐예요는 좀 노비의 특징이 지저분하고 분주히 오갔으니까 부지런하네.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분주하네. 지나가는 사람에게 빌붙기도 하고 음식도 뭐예요? 버려도 달게 먹고 취하고 배우라 늦잠에 잠이 들지요. 우리네들은 예전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을 그 사람은 편안하게 여기니 우리는 못 버티는데 우리 이 노비는 어떻게 편안하게 여기니
마치 우리는 너무나도 이러한 빈대가 쓰레기 같은 곳인데 얘는 신선한 방 안에서 잠자듯이 잘하네.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옷도 해지고 꿰맸고 근데 살결은 튼실하고 특별한 재앙을 겪고 마치 천수를 노비인데도 뭐를? 천수를 누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유는 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은 자 여기서부터 별표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으로 생각하며 따다단 지금의 삶을 본래에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서 근심과 걱정으로 운명이니까 마음을 상할 일도 없고 끙끙거리며 탄식하느라고 기운을 허하게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재앙을 특별히 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운명이니까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을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기운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민아 네가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인생을 네 진짜 최선을 다해도 어차피 대학은 못 가고 지하 전문대를 가야 된다는 운명이 네가 알고 있어.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할까? 안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가 지 인생이 노비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욕구도 없어. 그 정해진 운명대로 살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끙끙거리면서 올라가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천수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약간 제 배경지식을 넣어드린 거예요. 이거는 또 이런 말도 있지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량하고 죽은 사람들이 지내는 장사가 여관 같은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 여관은 하룻밤이나 이틀을 묵고 가는 곳입니다. 지금 그대는 이러한 여관의 몸을 기탁해 사는 데다가 이러한 여관의 몸을 의지해서 사는 데다가 다시 또 멀리 떠나 뭐예요? 궁벽한 골짜기에 뭐예요?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관 중에 여관에 머물고 있는 셈이지요. 자, 이게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나도 이걸 딱 보면서 바로 느낌이 팍 오지 않으니까.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제가 약간 나도 좀 해석이 잘 안 되면 이거 해석 잘 돼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리을 파트. 여기가 해석이 아마 잘 안 될걸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복량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해 지내는 여관 같은 곳이랍니다. 자, 나는 이해됐다 손. 이해 안 됐다 손.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결국 이 문제를 가로지르는 관건이라는 거죠. 자, 디귿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디귿. 여관직 노비는 현실을 받아들여서 운명에 순응하니까 마치 천수를 누린다니까 상관이 없죠. 그리고 4번, 5번이란 말이지. 4번과 5번이 남았습니다. 4번, 5번. 여기서 하면 돼. 자, 이제 4번과 5번이에요. 근데 4번이 이해가 안 되죠. 일단 4번 읽어볼까요? 작가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될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뭐예요? 나그네의 의도. 그럼 여기서 핵심은 처지가 개선되리라는 걸 일깨워주려고 하네. 처지가 개선된다가 리을에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자, 제가 약간 해석을 풀어드릴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은 맞죠? 그럼 이제 4번, 5번 남았는데 4번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답은 어떻게 하면 돼? 4번 찍으면 돼요. 왜? 1번, 2번, 3번은 내가 인지했단 말이야. 4번, 5번 모르겠죠? 근데 국어가 이게 3점짜리인가? 원래 3점짜리면 더 개꿀. 3점짜리일수록 답은 어려운 데서 내가 모르겠던 데서 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국어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싶고 여기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리을에서 찍어주면 답이 웬만하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에서 국어는 요즘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세상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이 여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관이라는 거예요. 현재. 왜?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가난한 부모님은 복양하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해줘요? 장사를 지내는 세상 자체가 여관인데 그 여관에서 우리는 또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하루 이틀을 묵고 가는 또 여관이라는 거예요. 1일에서 2일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였어? 여관 중의 여관이라는 건 이 여관이 세상이고 이 세상 안에서의 여관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이 여관 안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잠깐 들러가지고 몸을 기탁했다가 또다시 멀리 뭐예요? 떠나와. 멀리 떠나서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 궁벽한 골짜기에 몸을 숨긴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멀리 떠나가지고 궁벽한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골짜기에 지금 몸을 뭐하고 있어? 숨긴다는 거야. 이 여관에 몸을 기탁하기도 하고 몸을 숨기는데 어디에서 여기에 나왔던 앞에서 표현에서의 여기 어디? 어디에서의 작가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리라는 희망이 도대체 어디 나온다는 거예요? 궁벽한 골짜기에 몸을 숨기는데 어떻게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냐는 거예요. 답은 4번이겠죠. 이게 제가 푼 답에 되는 이유고 답지를 한번 볼까요? 답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몇 번이지? 25번인가? 25번. 답지에서는 나그네가 작가가 사는 곳이 잠시 머무는 곳임을 말하며 이러한 현실에 만족하고 현재의 삶을 수용하라는 의미를 점유하고 있다. 작가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리라는 것을 일깨운다고 이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럼 여기에다가 적어야겠죠. 이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현실에 만족하고 적어보세요. 현실에 만족. 그 다음에 현재 삶을 수용. 선생님은 방금 나는 아까 전에 개선되는 건 없다. 궁벽한 골짜기에 몸을 숨기는데 어떻게 처지가 개선되냐는 것까지는 잡았지만 내가 그렇다고 이 내용을 보고 현실 만족, 현재 삶의 수용까지는 못 끄집어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표시하면서 요다 현실을 만족하고 현재 삶을 수용하자라는 것까지 끄집어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필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지니는 건 나도 몰랐거든. 현실을 만족하고 현재의 삶을 수용하자라는 의미를 전하네. 여기서 왜?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곳에서요. 앞에서 잠시 머무는 곳에서 현실에 만족하고 현재 삶을 수용하자라는 의미를 뽑아내라는 거를 필기하면서 배워야겠죠. 그럼 이 부분을 뭐 해야 돼? 노트에다가 정리를 때려줘야겠죠. 뭐와 함께? 이 리을과 함께. 그럼 또 리을을 함께 하려면 어디서? 여기 파트를 데리고 와야겠죠. 근데 노트 정리하기 조금 귀찮으면 그냥 책에다가 하고 공부를 한다거나 노트까지 정리를 하면 더 완벽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답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관에 기탁해 살고 궁벽한 골짜기에 몸을 숨기는데 어떻게 처지가 개선되냐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해서 답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문제 끝났어요. 이제 다음 마지막. 그래서 저 여관집 드디어 A 나와요. 시험에 우리가 나와야 될 A예요. 저 여관집의 노비는 일자무식한 사람입니다. 일자무식한 사람. 다만 그는 여관으로 여기며 음식도 잘 먹고 하루를 지내니 추위도 질병도 뭐예요? 얘는 추위도 없고 질병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너는 분명히 도도 지키고 음령에 순종하며 소박하고 솔직한 태도로 행하는 분인데 근데 뭐예요? 여관 중에 여관에 지내면서도 여관 중에 여자는 세상 속에 있는 여관에 지내면서도 여관을 잠깐 쉬고 가는 곳을 여관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스스로 화를 돋군다는 거죠. 또 스스로 들볶아서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스스로 화를 돋구고 들볶아서 원기가 손상되니 당연히 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경지에 이르겠다는 거야. 욕심이 많고 속세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네가 네 스스로 병을 키운다라는 거지. 이 노비처럼 일자무식하게 단지 그냥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면 되는데 네가 스스로 화를 돋구고 들볶으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집 노비가 하는 것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는 말이 포화옥기라는 말을 하였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A 가봅시다. A. 그럼 A. 이제 A에서 말하기 방식은 딱 봐도 뭐예요? 노비와 뭐를 했어? 노비와 대조를 시켰죠. 그대는 도를 이루고 한데 노비만 못하다. 그대는 할 수 있는데 노비만 못하다죠.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 찾아야 돼. 그냥 찾아야 돼. 무조건 찾아야 돼. 앞에서 어디 있었어요? 일단 뭐라고 돼 있어? 그대는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박하고 솔직하게 행하는 분인데 뭐예요? 스스로 화를 돋구고 들볶아 원기를 손상시켰다? 니는 뭐예요? 갑자기 왜로 왔지? 니는 뭐예요? 지향하는 바와 다르게 행동했죠. 그걸 지적했죠.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죠. 답은 1번이죠. 24번에 1번이 되는 거예요. 24번에 1번. 또 여기만 나왔을까요? 또 있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대가 배우기 바라는 것은 옛날의 성현의 말씀이다. 이게 지향하는 바죠. 옛날 성현의 말씀이 지향하는 바인데 뭐예요? 노비가 행하는 것만큼도 못하구나. 당신은 행동이 다름을 느낄 수 있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한 번 더 1번이라는 정확한 근거가 2번이나 나왔어요. A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서 보기에도 보면 뭐 각자의 1번 보면 1번은 어떻게 했는지, 2번은 왜 했는지, 3번은 4번은 왜 안 되는지, 5번은 왜 안 되는지 다 눈으로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이제 드디어 나를 다 읽었죠. 나를 다 읽었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나를 할 때가 됐습니다. 반어적 표현 있었나요? 21번 반어적 표현 반대로 말하는 부분 있었어요? 없었죠? 대조적인 삶의 방식 있었어요? 대조적인 삶의 방식 있었어요? 제가 방금 필기해 줬잖아요. 그대 vs 노비. 노비는 지 삶의 수능에서 잘 만족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내 성현의 말씀을 따르는 그대는 왜 자기 스스로 화를 돋구며 원기를 손상시키고 있는가? 그대와 노비를 대조적인 삶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고사 있었나요? 고사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 있었어요? 응? 저한테 나왔는데 왜? 부모님 계속 전화오셔서 계속 와? 네, 급하다고 문자 가서 오세요.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 없죠? 네, 추위랑 더위도 계절감. 그럼 한여름의 햇빛, 계절감, 한여름 햇빛, 계절감, 계절을 나타내지 않아요? 여기 모기와 파리떼. 이런 거 다 계절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계절감이에요. 네. 네, 그것도 맞아요. 추위와 더위도 다 계절감이에요. 전부 다 계절감입니다. 계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추위, 더위. 계절을 나타내요. 그래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거 있었습니다. 역설 없었어요. 네. 역설 없었습니다. 자, 라스트.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A, B. A, B.
답 찾아보세요. 삼 번이겠죠? A는 아까 자연에 있는 낚싯대 하나를 가지고 아주 잘 살아가는 만족감을 드러낸다면 앞에서는 제가 가난이라고 표현했죠? 가난해서 머리만 올려도 바로 갓깃이 닿을 만한 아주 좁은 공간, 열악함을 느끼는 공간이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하면서 답지를 보면서 여기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공부를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끝나는 겁니다. 네. 제가 모든 걸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하면서 그렇지 본인이 혼자서 힘으로 하면 한 20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한 지문당 20분에서 30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지문을 분석하면 30분씩 걸린다고 했을 때 3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뜯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하는 거지 한 문제 그냥 달랑 풀고 답지 보고 5분 만에 공부하고 넘어가면 실력 향상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기억력으로 풀었다가 어차피 다른 문제는 또 다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다시 풀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현대문학도 마찬가지, 고전문학도 마찬가지, 싹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학은 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주면 됩니다. 느낌 오나요? 그럼 마지막 비문학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까지. 이제 문학은 다 끝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비문학 남았어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런 식으로 고전 소설도 다 똑같이 풀면 됩니다. 소설도. 드디어 비문학입니다. 제가 뽑은 게 38번부터 42번까지 제일 긴 걸 뽑았어요. 좆됐네. 자, 비문학 갑시다. 참고로 비문학은 더 과학적이고 기계적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조건 표현합니다. 뭐예요? 일단 주어는 다 특정 제도예요. 특정 제도의 주어는 다 똑같고 어쨌든 특정 제도의 핵심은 형성 배경과 발달 과정이에요. 형성 배경, 발달 과정. 두 번째, 진행되는 절차, 특징. 변화되는 과정, 전망. 실시됐을 때 장점과 단점 설명. 문제점의 원인, 다양한 측면. 이렇게 표시해 주겠죠. 밑에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봐야 될지 안 읽어봐야 될지 체크해 보세요. 자꾸 나가는 거? 근데 이거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고 여기 있어, 답지가. 이 답지입니다. 네. 왜 정민아 왜? 힘들어? 아니 너무 잡아가지고 왜 잠이 와? 아 실시에 잘랐는데 갑자기 스트레스 돼서 야! 됐어? 좀 재웅이 얘기해 줄까? 아니야? 뭐 어떻게 하면 네가 참길래? 정민이의 비밀 얘기를 내가 해줄게요. 정민이가 얼마나 비밀이 많은 아이냐면요. 비밀 없어요? 그럼 내가 비밀을 한번 풀어내볼게요. 정민이가 얼마나 큰 비밀... 잠 안 와? 잠깐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한 얘기 딱 하면 갑자기 머리가 곤두서 하지 말까? 정민이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영앤 리치 톨앤 핸섬을 21살에 이루자고 하는 게 정민이에요. 희재야, 정민이 가능할까? 영앤 리치 톨앤 핸섬을 21살에 만나서 결혼을 한다. 희재 영하고 희재 정도면 리치하고 희재 톨! 희재! 안경 못 써봐. 했어! 이정민은 21살에 희재와 결혼을 하겠다. 우와 21살 그만 안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 할 건데? 26이요. 갑자기 왜 올라갔어? 그래도 26? 네. 왜요? 왜 올라간대요? 바뀌었어요. 21살
하면 너무 어려요. 와우. 저는 그러면 40살에 25가 결혼했겠어요. 농담이에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변화 과정 전망 예측. 실시됐을 때 장단점.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 다양한 측면 하고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읽을까요 말까요? 보기. 읽지 말까요? 왜 안 읽을까요? 왜 읽어요? 왜 읽지 말까요? 근데 적절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읽어야 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읽어야 돼. 왜? 무려 5개 중에 4개가 맞는 말이야. 그러면 문제를 읽을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얘는 읽을 필요가 굳이 없어요. 왜? 이 5개 중에서 4개가 다 틀린 말인데 잘못 읽었다가는 본문을 읽어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5개 중에 4개가 틀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죠. 근데 단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읽어줘야 됩니다. 왜? 5개 중에 무려 4개가 맞는 말이니까 제시문을 읽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읽을까요 말까요? 왜 읽지 말아야 돼요? 읽어요. 읽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읽는다고 해서 보세요. 이걸 보자마자 이거를 읽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이거를 보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봐도 눈만 봐도 벌써 머리 어지러운데 이런 거를 보면서 배심원이 뭔지도 지금 제시문을 읽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문학과는 달라요. 문학은 말이 쉽게 뭐 자연친하고 무슨 뭐 얘기고 쉽게 돼 있지만 딱 봐도 여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게 그때그때 달라야 돼요. 그때그때 다르게 반응해야 돼요. 이거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읽는데 1분 써버리면 시간 낭비 오지는 거예요. 이런 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이죠. 그럼 이거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야 되죠. 보세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보기를 읽어줘야 돼.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보기가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국민 참여와 배시원에 대한 뭐예요? 배경지식이 만약에 깊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 정도 읽어줘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근데 배경지식이 얕다 싶으면 무조건 제시문을 보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배시원 제도라는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언제? 기억할 때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자, 갑시다.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비문화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1이라고 적고 2라고 적고 단락별로 구분 지어야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법정 공판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형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이거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정의죠. 국민의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며 피고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각 단락별로 요약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적으면 돼요? 국민참여재판의 의미. 심플하죠. 단락별로 요약을 해줘야 돼요. 포인트는 뭐다? 국민참여재판은 확실한 거예요.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누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이제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배심원이 뭘 내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죠. 판단을 때리고. 그래서 재판부가 이거를 뭐예요? 참고해서 판결 내리는 게 배심원 제도예요. 단 어떤 상황? 피고인이 뭐 해야 돼? 신청해야 돼. 또 적절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안 할 수도 있어.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죠. 이런 거 포인트는 필기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기억을 풀어내야 됩니다. 기억 바로 풀어야 됩니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40번 시작. 판단을 내리다. 유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다. 다음 몇 번? 1번.
판결과 똑같은 단어가 해답이잖아요. 판결을 내리다나 해답을 내리다나 똑같죠. 답은 1번입니다. 판결을 내리다, 해답을 내리다. 앞에 있는 목적어를 봐야 됩니다. 이거를 바로 풀어야 돼요. 답지를. 근데 내가 확실하게 왜 1번인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답지를 보면 내리다, 기역과 1번의 내리다는 모두 판단을 결정하거나 결말 짓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뭐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그럼 40번은 바로 끝내야 돼요. 헷갈린다, 아리까리한다, 찍고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더 본다고 해서 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국미참년 재판에서 배심원 전정은 매우 중요하다. 배심원 선정하기 전 법원은 먼저 필요한 배심원의 수와 예비, 일단 먼저 뭐예요? 법원이 뭐를 해요? 필요한 배심원의 수와 예비 배심원의 수를 결정. 일반적으로 뭐예요? 엄청 사형 같은 거는 9인, 그 외에 7인.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블라블라 뭐 공소 사실이 주요 내용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5인. 나중에 9, 7, 5 쓰일 때만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9, 7, 5 나올 때만 보면 되니까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9, 7, 5만 나오면 풀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얘들이 온다 해놓고 결혼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예비 배심원 둘 수 있다라는 거죠. 예비 배심원도 가능. 그리고 얘들은 뭘 참여해요? 밑에 보면 평의와 평결. 평의와 평결 앞에 있지만 뭔지 몰라도 돼요. 이걸 참여할 수 없을 뿐 배심원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 중요한 건 얘들은 평의와 평결은 참여할 수 없대요. 표시해놔야겠죠. 이게 쓰이겠죠. 그래서 뭐예요? 뭘 통해서? 추첨. 추첨을 통해서 선정. 그래서 누군지는, 누가 됐는지는 평이 들어가기 직전에 공개. 그러면서 여기서 내용 요약을 해야겠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배심원의 선정의 방식과 그 다음에 뭐 과정, 이게 여기까지 요약이겠죠.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과 과정이겠죠. 이러한 방식과 과정에 대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분석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각 단락별로 요약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답지에 보면 요약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돼 있겠죠. 그거랑 내가 한 거랑 비교를 해야지. 나는 손도 까딱 안 하고 답지에 돼 있는 걸 뺏기기만 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배심원 선정을 위해서 해당 지방법원은 사전에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방자 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들에게 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 일단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 그래서 통지되는 순간 기일에 출석해야 돼요. 출석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여기서 요약은 뭐 배심원,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배심원 별거 없어서 후보자의 뭐예요? 법원 출석. 법원 출석. 뭐 이런 게 여기 내용이겠죠? 그래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중에서 후보자들 중에서 누구를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추첨. 그래서 이제 추첨된 얘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이제 검사와 변호인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질문.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무 유리하게 불리할 수 있다 싶은 검사 입장에서는 검사가 이쪽은 내가 불리한데 또는 변호사는 내가 불리한데 싶은 사람들은 뭐예요?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기피 신청을 할 때 포인트는 뭐예요? 기피 이유 제시. 그래서 이 판단에는 이유 부기, 이유 부
기피 신청.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게 있고 굳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무조건 기피 신청이 되는 게 무이유 기피 신청이 있대요. 이유부가 있고 무이유부도 있대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일단 이유를 대요. 이런 이유로 얘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받아들여지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일단 먼저 법원에 있어서 판사한테 해서 얘는 안 돼요 했다가 그것도 안 받아들여 저도 제낄 수 있어. 제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죠. 어떻게? 인원 제한이 있는데 뭐예요? 9명 중에서는 뭐예요? 5명. 7명 중에서는 몇 명? 4명. 5명 중에서는 몇 명? 3명까지 가능. 그리고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기피 신청이 됐어. 기피가 끝나면 뭐예요? 앞에 했던 과정을 다시 리바이벌, 다시 추첨, 다시 뽑고 질문, 기피 신청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한 다음 이번에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이번째는 뭐예요? 어이씨, 여기는 좀 기네. 여기 4였나? 3인가? 4하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배심원, 네, 기피 신청 과정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는 드디어 선정이 종결됐어. 그럼 이제는 뭘 봐요? 이 배심원들은 누구와? 재판부와 증거조사를 지켜보게 돼요. 증거조사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이 쟁점, 사건의 쟁점, 법률, 판단 원칙도 설명해주고 그 다음 배심원 중에서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도 알려주고 이제 평의실로 가서 뭐예요? 평의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평의가 뭔지 여기 정리되어 있을걸요? 평의. 아까 전에 공소라는 건 뭐예요? 검사가 법원에 어떤 재판을 뭐예요? 청구하는 게 공소. 평의는 뭐다? 이 배심원들이 논의하는 절차예요. 평결은 뭐예요? 이 배심원들이 판단이에요. 양형은 징역 몇 년 성형하는 게 양형입니다. 평의와 평결은 평의는 의논하는 거야. 평의원 누가? 배심원들이 의논하는 게 평이고 평결은 배심원들이 결론 내는 거. 결론 짓는 게 평의와 평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의를 시작해요. 드디어. 일단 먼저 중요한 건 재판장이 쟁점도 설명해주고 법률도 설명해준다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왜냐면 배심원은 일반 시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심원 중에서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나도 아직 문제를 안 봤어. 하지만 똑같은 말이 또 나왔어요. 뭐와? 앞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서 평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를 공개했었죠. 이게 포인트라는 거 알아야 돼. 시험에 나올걸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또 나오니까 난 아까 전에 이거 나왔는데 한 번 더 나오니까 뭔가 중요한 것 같단 말이죠. 왜? 또 평의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 알려준다 했으니까 왠지 이게 시험에 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출제자의 그 시험 많이 풀다 보면 느끼는 감이에요. 근데 뒤에 안 나오면 말고 감이니까 난 몰라요. 평의가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를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의논하게 되죠. 아까 유무죄 의논하는 게 평의였죠. 배심원 사이에서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만장일치로 정해지면 만장일치 표시해놔야죠. 만장일치로 정해져야 돼. 근데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다시 반드시 재판부의 의견을 듣고 발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부의 의견을 듣고 또 다시 또 뭐 해야 돼? 평의를 진행한 후에 이번에 뭐예요? 다수결, 다수결. 만장일치 안 되면 다수결이에요. 대신 꼭 반드시 듣고 다수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또 이제 이번에 결론이 유죄라고 만약에 되면 이제는 누가? 또 재판부가 함께해요.
뭐에 대해서? 양형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재판부가 안 하고 독자적으로 지들끼리 하는 거 하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죄, 무무죄 여부와 유죄인 경우 그에 대한 형량을 판결하게 되고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인의 의견은 재판을 하게 할 때 권고 적인 효력만 지킨다. 권고라는 거는 강제가 아니야. 단지 충고적인 성격이야. 재판부가 이 배심원들의 판결과 다르게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뭐예요?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결과도 알려줘야 되는, 배심원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배심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판사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이유 설명해주고 또 이유도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판결 종결 나면 얘들도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평의와 평결 과정이겠죠. 평의와 평결 과정. 일단 마지막은 배심원의 역할과 역할 및 배심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효력. 배심원의 역할과 효력. 드디어 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장을 밑줄을 다 쳤고 이제 중요한 건 포인트는 내가 쳤던 비문학의 문장들이 또 내가 중요시 여겼던 부분들이 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지를 봐야 돼요. 웬만하면 내가 밑줄 쳤던 것들이 답과 완벽하게 다 결정이 나게 돼 있을 거예요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자, 38번부터 지금부터 풀어갑니다. 38번. 너무 쉽죠? 지금까지 전부 다 뭐예요? 평의와 평결 과정. 전부 다 지금 제가 뭐예요? 보면 과정, 절차, 과정. 답 몇 번? 2번. 족밥되죠? 진행되는 절차와 특징을 제시하고 있죠? 38번 너무 쉽고요. 39번. 윗글에 대한 이해. 예비 배심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배심원과 함께 수행한다. 맞아요? 틀려요? 왜 아닌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메인입니다. 분석할 때요. 꼭 이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 제시문에서 찾아서 표시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다 표시해줘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찾으세요. 어디 있어요? 찾으세요. 그냥 없다라고만 아니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찾으셔야 됩니다. 39번에 1번 어디 있습니까? 몇 달락에 몇 번 몇째 줄? 누가 먼저 하나 보자. 족밥, 이건 진짜 개족밥인데. 늦었어. 제가 말하는 거 밑줄 다 그었죠? 미치겠네. 진짜 쉬운데. 아직도 못 찾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끝났다고 봐야지. 다시 한 번 더 주어를 말해줄게요. 누구예요, 일단? 예비 배심원이 모든 과정을 배심원과 함께 한다고요?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 네 번째 줄 뭐예요? 예비 배심원은 평의와 평결만 참여할 수 없다라고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1번 표시해야 됩니다.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이러면 이제 비문학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비문학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강조했죠. 평의와 평결 참여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심지어 동그라미까지 쳐놨죠. 지금부터 제가 표시하는 거는 어떤 색깔로 해야지? 연두색으로 표시해야지. 제가 다 표시한 데서 답이 될 거예요. 당연히 웬만한 거 다 꺼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 평의와 평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번. 자, 2번은요.
뭐라고 돼 있어? 피고인은 원하지 않아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릴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몇 단락에 위에서 몇 번째 줄. 이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첫 번째 단락에 다섯 번째. 위에서 세 번, 넷에서 여기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진행. 여기에 2번 적어야 됩니다. 비문학은 꼭 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3번은요. 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디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이 어디?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뭐예요? 출석해야 하며 출석해야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너무 쉽죠? 4번, 5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찾아야 됩니다. 4번 해볼까요? 4번 어디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판결까지 선고하는 제도이다. 아니죠. 어디가 아닌데요? 몇 단락? 여섯째 단락에 재판장이 판결 종료. 일단락의 첫째 줄. 1단락 아닌데요. 그래요? 네. 다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직접 판결을 선고. 누가? 국민들이 직접 판결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뭐 누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고 배심원은 뭐? 권고적 효력역입니다. 정확하게 찾아야죠. 왜 뭐라고 돼 있어? 아까 전에 여기 4번에 뭐라 했어요? 직접 판결을 선고. 여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직접 판결을 선고는 여기 표현 있잖아요. 판결을 선고하는 건 누가? 재판장.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5번은요. 재판자는 다르게 판결하다고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너무 쉬워서 여기 있죠? 기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기 표시가 핵심입니다. 다음 41번. 41번은 자, 여러분들이 또 찾아볼까요? 41번. 답 찾아보세요. 답지도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되나? 또 테스트 해봅시다. 어렵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도 답이 못 나오다니 막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죠? 제가 말해주면 너무 쉬울 텐데. 한 명 3번. 왜요? 답은 8명이에요? 어인데요. 정답은 4번이야. 넌 4번 왜요? 아니죠. 4번이 그게 요거 네 번째 단락에 네. 맞나? 네. 저거 뭐였지? 아 그래. 이렇게 선정된 추첨된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배심원 선정을 위해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된다니까. 네. 그게 다 질문 받은 다음에 그거를 확정하는 거니까 틀렸죠. 네? 아닌가? 자, 우리가 40명이 되죠? 이제 40명 중에서 지금 몇 명이 추첨된 후보자 수가 몇 명인데 1차, 2차, 3차 다 더하면 14명이요. 다시 1차, 2차, 3차를 다 더하면 추첨된 배시원 후보자 수 아 그러면 23명. 23명이죠. 그러면 40에서 23명을 빼보세요. 17명은 질문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 20명은 질문을 받게 돼 있어, 안 받게 돼 있어? 받게 돼 있죠. 그럼 40명에서 여기 23명을 빼면 남은 17명은 왔어, 안 왔어? 안 왔죠. 질문을 받아요, 못 받아요? 17명은 안 받죠. 맞죠? 4번은 답이 돼선 안 돼요. 지금 확정된 수가 몇 명이에요? 14명이죠. 이 14명이라는 거는 뭐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14명은 앞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14명은 9 더하기 5죠. 9, 5, 7, 4, 5, 3이니까 8 아니면 11 아니면 14니까 14가 돼야겠죠. 14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몇 번? 14명, 14. 5번도 나가리예요. 4번, 5번 쉽게 나가리 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3차에 걸쳐서 14명이 확정됐죠.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필요한 게 확정되었죠. 와우, 2번, 3번으로 좁혀졌네요. 그럼 남은 무슨 급한 일이었어? 딱히 급한 일? 조금? 아, 그런 거 궁금하네. 자, 자, 최대 몇 명까지 할 수 있었어? 앞에서 9인이면 9인이면 몇 명까지? 어디 있어요? 이거 맞아요? 무이유 기피 신청은 모두 인원 제한인데 9명을 뽑을 때는 각 5명씩 할 수 있죠. 무이유를 5명씩 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최대 인원만큼 무이유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군. 맞죠? 정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왜? 눈을 똑바로 뜨고 읽어보세요. 재판부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재판부에 의해서 정당하다. 이유부가 기피 신청에 받아들여졌다. 몇 명? 5명이죠. 근데 9명이라 했죠. 답은 5명이 돼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서 기피 신청이 받아진 게 여기 1, 2차, 3차 더하면 5명인데 여기는 9명이라 했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9명은 뭐예요? 이유와 이유 없이 무이유까지 다 합쳐야 몇 명? 9명인데 여기는 이유가 받아들여졌다 했으니까 5명이 돼야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건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기 제시문과 여기 관련돼 있죠. 이런 문제 41번이 원래 조금 어려운 겁니다. 다음 문제 42번을 풀어봐야 돼요. 윗글을 읽고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윗글을 다 읽어서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봤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배심원으로 참석해달라는 응기우표를 받았고 그랬더니 뭐예요? 질의응답을 받았고 선정이 되었고 증거조사가 진행되었고 뭐예요? 만장일치가 안 됐어. 논의 끝에 몇 대면 2대 5예요.
그래서 2대5로 무죄를 선고. 오케이. 내용 끝. 등기 우편물을 받은 걸로 보아서 김한국 씨는 사전에 배시번 후번 예전자 명부에 포함이 되었었겠군. 당연히 됐겠죠. 라고 하면서 X를 치는 게 아니라 또 표시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무한한 표시를 하러 가셔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3분의 두 번째 단락. 이 후보 예보자 명부 중에서 뭐를 보내요? 통지서를 보내죠. 딱 여기 있죠. 1번. 항상 공부는 정확하게 비문학은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채연아 따라오고 있죠? 네. 여기가 1번이에요. 너무 조용해서요. 1번 여기 있는 거예요. 평의와 평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평의의 평결을 참여할 수 있는 건 아까 누구? 예비가 아니라 그냥 배시원이었죠. 배시원 맞겠죠. 이거는 표시 안 할게요. 아까 알아 찾아가세요. 아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어딘지 알죠? 다음. 세 번째. 밸브 심원수를 감안하면 해당 사건은 법정형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겠군. 몇 명이에요? 2대5? 7명이죠. 아까 사형과 무기징역은 몇 명이었어? 9명이었죠. 여기 사형과 무기징역은 아까 9명. 그래서 숫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경우니까 사형과 무기징역은 아니겠네. 또 표시해놓고 3번까지 X. 또 답은 4번, 5번. 작성된 평결서를 감안하면 평의 도중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 없이 미쳤죠? 정답 4번이죠? 무조건 제가 아까 별표 쓰려놨죠? 누구를? 무조건 반드시 재판부에 제가 별표 쳤죠? 반드시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했죠? 근데 듣지 않는다 했죠? 이게 문제를 푸는 포인트예요. 보세요. 제가 별표 친 부분들 중에 하나가 걸렸잖아요. 빠바밤. 양형에 대한 논의는 뭐예요? 평결서와 판결을 감안하여 재판부와 배심원 간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겠군. 이거 어디 있어요? 뭐 틀렸어요? 5번. 5번 틀렸는데요? 논의하잖아요. 논의하는데? 5번? 홀리 쉣. 답 4번, 5번 두 개. 과연 또 찾는 사람을 찾아봅시다. 과연 누가 국어를 잘할 것인가? 홀리 쉣. 어제 롤 본캐를 돌렸는데 빨리 찾으세요. 제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편에 괴물쥐가 잡히는 거야. 트위치 스트리머 아주 같이 게임할 뻔했는데 다치가 났어요. 홀리 쉣. 괴물쥐에게 나의 엄청난 피지컬 한번 보여줄라 했더니 아쉽네. 심심해가지고 본캐 한번 돌렸는데 우리 괴물쥐 형님 버스 한번 타줄라 했는데 씨. 왜 모르고 있자. 채연아. 양형을 재판장 판결할 때는 논의는 이루어지잖아요. 논의인데 논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논의 이루어지는데요. 채연아 제발 말 좀 해주세요. 한번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됐잖아. 이게 국어의 본질이에요. 재판부가 배심원 맞거든요. 이게 국어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답지를 봐야지 1도 고민 안 한 채 답지를 보는 새끼들이 있어요. 진짜 국어 실력 안 늡니다. 제가 오늘 국어 한 2시간 개 길죠? 나도 4번에 작성된 평형서가 아니라 작성하고 있는 평형서. 야, 리스펙해. 희지야, 그거는 국어가 아니라 꼬투리 잡기예요. 그거 뭐예요, 그거? 말도 안, 그거는 그렇게 시험 안 내요. 출제자가 그렇게 미친놈이 아니에요. 그렇게 출제자가 되면 전국 국민신문고에 올라가요. 국어 출제된 사람 바꿔라.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시험 내지 않아요. 그렇게 꼬투리 잡으면 안 돼요. 평결서를 안 봐요? 어렵죠.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하면 놀랄걸요? 여러분들이 아직 논리력이 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와 씨발 도저히 모르겠다면서 답지 보는 거랑 그냥 지 고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풀고 답지 바로 펼쳐가지고 답 확인하고 넘어가는 새끼랑 국어 설정 나중에 되면 이빠이 차이 납니다. 충분히 고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어는. 다시 따라라따라 따라라따라. 자 가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평결서를 작성하는데 그리고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저는 그냥 액센트도 주지 않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천천히 읽어줄게요. 평결이 유죄인 경우에는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서 토의가 논의예요. 논의를 토의라고 하는 거예요. 양형에 대한 체계 의견을 재판부에서 알려준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5번이 맞아요. 왜 맞는 이유는 방금 여기에 있는 세 줄에서 답이 결정됩니다. 아씨 국어 선생하러 갈까? 국어 수업 재밌네. 아닙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속 끊임 생각하세요. 여기도 밑줄 쳐줄게요. 잘 보세요. 치열한 재논의 끝에 유죄와 무죄에 대한 2대5의 의견으로 평결서를 작성하였고 재판장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세 줄과 저 세 줄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러한 치열한 고민이 국어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하다 보면 머리를 쥐어뜯고 지 뺨을 때리고 하는 거예요. 국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과 달리 치열한 자기 고뇌, 자기 반성. 왜 못 찾을까? 과연? 유죄인 경우잖아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논의를 한다? 유죄인 경우에 토의를 해서 양형을 알려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상황이 뭐였어요? 무죄를 선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결서와 판결을 감안한다는 건 무죄라는 판결을 감안하면 어떻다?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에 고2니까 이게 답이 안 되지. 고3은 답이 5번 되게 만들면 유죄와 무죄를 찾지 못하여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국어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문학 하나